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BYBID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모든 분들께 경고하고 싶어요. 선물 거래는 가장 위험한 거래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잃게 돼요. 하지만 거래의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선물 거래의 기본을 보여드릴 거예요. 즉, 거래를 여는 방법과 닫는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중지 주문을 하는 방법, 잔액 간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주요 기능과 가장 기본적인 버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이 필요해요. 만약 아직 계정이 없다면 파트너 링크를 사용해 보세요.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여러 가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보너스는 꽤 많아요. 이와 관련된 별도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의 끝부분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등록 후에는 선물 예치금을 충전해야 해요. 처음에는 돈이 여러분의 스팟 계좌나 자금 계좌로 들어올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충전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도 이 영상의 끝부분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스팟 계좌에 이미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USDT를 준비해야 해요. 이 USDT를 여러분의 선물 계좌로 이체해야 해요. 이체 버튼을 이용해서 선물 계좌에는 여러분의 예치금 중 소액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요. 즉, 만약 여러분의 예치금이 $1000라면 선물 계좌에는 몇백 달러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건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실패한 거래로 모든 돈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을 이체할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제 이 본이 선물 계좌에 보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선물 마켓에 들어가면 무기한 USDT를 클릭할 수 있어요. 이런 쌍으로 거래하는 걸 추천해요. 여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옵션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99%의 트레이더들이 사용해요. 무기한 선물이에요. 만료일이 없어요. 그들은 만료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거래에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자동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거래를 닫지 않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래상을 찾아서 거래를 시작해요. 여기서도 거래상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거래상 목록이 보이는데 이걸 정렬할 수 있어요. 보통 저는 가격의 내림차순이나 하루 가격 변동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요. 그래서 성장 리더나 리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으로 거래할지 결정해야 해요. 이건 사실 하나의 별개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 주제에 대해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연구하고 찾아보세요. 할게요. 주문을 열고 닫는 방법, 스탑을 설정하는 방법 같은 메커니즘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계좌에 $1000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우리는 이미 거래를 조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이에요.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거래가 곱해질 개수를 의미해요. 즉, 만약 우리가 $1000로 거래를 들어가고 그럼 우리의 $1000가 10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잔고에 $10,000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잔고에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걸 강력히 추천해요. 또한 여러분은 마진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분리된 마진일 수 있어요. 마진 또는 크로스 마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는 크로스 마진으로 거래해요. 이런 경우에는 한 거래에 여러분의 $1000가 모두 사용돼요. 만약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분리된 마진으로 거래하는 게 더 쉽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럼 한 거래에 투자한 것보다 더 잃지 않게 될 거예요. 만약 거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모든 거래는 크로스 마진으로 더 편리할 거예요.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자금을 활용해요. 저는 모든 거래를 크로스 마진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모든 자금을 활용하는 마진을 사용해요. 당신의 돈입니다. 자, 그럼 포지션을 여는 방법을 시작해 볼까요? 김 버튼이
있고 짧은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락을 예측한다면 숏 버튼을 눌러요. 우리가 상승을 예측한다면 롱 버튼을 눌러요. 그러니까 숏은 팔고 롱은 사는 거죠. 거래에 사용할 금액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요. 숏 포지션을 열고 싶다면 가격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금액을 정해요. 자, 예를 들어 숏 포지션을 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격을 설정하려면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눌러서 자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거래에 사용할 금액을 입력해요. 10%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금액이 될 거예요. 여기 $99, 그러니까 대충 $100예요. 하지만 10배 레버리지로 $100를 잊지 마세요. 레버리지도 조정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레버리지는 마치 각 거래상에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125 레버리지도 있지만 10보다 큰 레버리지, 심지어 10 레버리지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는 아예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익도 자연히 적게 나올 거예요. 저는 10배 레버리지로 거래할 거예요. 우리가 10%를 눌렀으니 $100에 해당하는 거고 거래의 마진은 이미 $989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거래의 마진은 전체 금액에서 레버리지를 고려한 거예요. 99.9를 10배로 곱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숏을 열기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우리의 거래가 열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이는 것은 마이너스가 거래를 열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거래를 열고 나서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보이죠? 이건 이미 실현된 판넬이에요. 즉, 우리가 실제로 벌거나 잃은 금액이죠. 여기서 실현되지 않은 판넬은 우리가 거래를 닫았을 때 받을 금액이에요. 현재 가격에서 우리는 우리가 들어간 마진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 가격은 우리가 거래를 자동으로 청산당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만약 가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움직인다면요. 즉, 만약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았다면 그러면 청산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 마진을 사용할 경우, 즉 이 마진 거래를 사용할 경우 여러분의 잔고에서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들어간 $100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들어갔다면, 만약 우리가 격리 마진을 사용해서 들어갔다면 청산은 훨씬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 마진에서는 청산이 10배 더 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에 참여하는 건 이 $100 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죠. 즉, 가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10% 상승하면 청산당하게 되고 그럼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스톱 오더를 사용해요. 강한 하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이너스에 두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에 두기도 해요. 거래가 이미 플러스로 갔을 때, 네, 스톱 오더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두 개의 입력란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필드는 테이크 프로핏이고 두 번째 필드는 스톱 로스 테이크 프로핏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거래가 닫히기를 원하는 가격이에요.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00%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예상한 수준에 도달하면 거래가 닫힐 거예요. 그리고 스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로 설정할 수 있어요. 하나 또는 둘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오크를 누르면 두 개의 오더가 설정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의 테이크 프로핏이 있고 만약 가격이 여기로 간다면 우리는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가격이 여기로 간다면 여러분의 오더는 자동으로 닫히고 우리 경우에는 $100를 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움직여서 스톱에 도달하면 그 오더도 자동으로 닫히고 10%를 잃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복잡한 건 전혀 없어요. 손실이 발생하면 그 오더도 자동으로 닫히고 여러분은 10%를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복잡한 건 전혀 없어요. 또한 이 오더는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더를 설정하고 이 거래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요. 그럼 우리 경우에 스톱로스를 더 높게 옮기고 싶으신가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 가격이 다시 반대로 간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스톱로스를 플러스에 설정하는 걸 추천해요. 즉, 가격이 여러분의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 스톱로스를 옮기는 거죠. 그냥 여기로.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다시 돌아와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적어도 수수료는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거래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래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10달러와 같은 소액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추천합니다. 최소한 인터페이스는 익혀야죠. 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버튼은 이거예요. 이건 취소해보죠.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이 버튼들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버튼뿐만 아니라 리미트 버튼도 있고 마켓 버튼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마켓 버튼을 누르고 100%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우리의 거래는 현재 가격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원하는 가격의 판매를 위한 리미트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리미트를 누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지션의 수를 선택합니다. 갖고 싶은 포지션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50%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주문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를 설정해 보죠. 여기서 50%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될지 보여줍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우리는 2개의 주문을 생성했습니다. 이제 가격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즉 처음에는 아래로 간다면 첫 번째 주문이 실행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 일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문이 실행되면 거래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잔고가 더 많아질 거예요. 주로 제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이렇습니다. 이 주문들도 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주문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취소하거나 새로운 주문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주문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한 푼씩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위해 주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격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곧 반전이 일어나서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하나의 주문을 생성하고 원하는 수량을 입력한 후 쇼들 열기를 누릅니다.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걸 계단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포지션을 계단식으로 쌓아가고 받을 때도 계단식으로 닫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트레이딩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리스크를 준수해야 청산되지 않아요. 거래 시 스톱 마진을 사용하거나 격리 마진 중이거나 확신이 없으면 크로스 마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잔고에 충분한 돈이 있어야 청산 가격이 유지됩니다. 보세요. 청산 가격이 현재 가격의 2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잔고에 충분한 돈이 있어야 청산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현재 청산 가격이 현재 가격의 2배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코인이 3배로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거래의 소액을 유지합니다. 청산 가격을 더 높이 조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냥 스팟에서 선물로 돈을 더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요. 원칙적으로 간단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거의 모든 거래소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끔 다른 이름의 버튼들이 있지만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같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트레이딩에 작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버튼 실수를 피하세요.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요. 이 모든 버튼들을 익히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습니다. 트레이더의 수만큼 전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이 남아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공적인 거래 되세요. 댓글에서 질문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거래 되세요.